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3일 밤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중점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최대의 지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가 넘어서 방송을 해드릴 때도 이번 사건을 가지고 여든 야든 그야말로 정권을 내놓느냐, 그래서 우리 야권이 정권을 찾아오느냐, 아니면은 야권이 정권을 찾아오는데 실패할 확률이 더 커지는 그야말로 이제 절대절명의 최고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이제 고발 사주 이 의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어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렸어요. 먼저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윤석열 총장이 오늘 2차례에 걸쳐서 직접 육성으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개입됐을 가능성, 즉 청부 고발을 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거야말로 여권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에 저는 무게를 싣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최소한도 총장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 그리고 언론에서 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면요, 거의 다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저 증거를 대라,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나한테 책임지라고 한 사람들은 정치권을 떠나라, 이렇게 강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과 그 캠프 측의 입장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이 만약에 공작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여권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 또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똑같은 역풍이 우려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요, 저는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캠프에서 내놓는 말에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제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시간이 제가 한 20분 안으로 쭉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밤 시간이니까요, 다들 집에 와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하게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번 사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자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재 경선 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윤석열 총장이 어렵다기보다도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넘겨야 할 큰 장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현재까지 압도적으로 1위를 다니고 있고 2위, 3위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최재형, 다른 후보들, 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윤석열 총장 지지율 하나가 안 나와요. 다자구도로 봤을 때. 물론 국민의힘 후보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윤석열과 그 다음에 홍준표 불과 이제 4, 5% 정도로밖에 4, 5%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홍준표 후보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한 대로 추석 때 되면 골든 크루스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지표를 보면 홍준표 지지는 말이죠, 여당 쪽에서 오는 지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투표가 본선에서 딱 3월 9일날 과연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오겠느냐, 그거는 현재로서는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이번 위기,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이것은 곧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압도적인 지지율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과연 어느 후보가 이 무너진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받아서 정권 교체에 힘을 실는 여론에 부합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것이 이제 큰 과제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번 의혹은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반드시 이거는 극복하는데 절대적으로 앞장서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경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선들과 관련된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국민의힘의 위기이고 윤석열 총장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또 어려운 점은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횡보 추세에 있어요. 한국갤럽이 오늘 내놓은 이 지지율만 보더라도요. 19%에서 19%, 20% 정도로 쭉 횡보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선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러고 있는데 고발 사주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삼중고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겠는데요. 분석해 드리겠는데 이 프레임이 어떻게 됐냐면요.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4.15 총선을 앞두고 김웅한테 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 이렇게 말하자면 사주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손준성 정책관이 고발장을 써서 가지고 이 고발장을 이 김웅한테 넘겨줬다. 이것이 9월 2일 날 발표한 뉴스버스 말하자면 폭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는 여권과의 충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조금 전부터 이제는 전선이 넓어지고 있어요. 누구하고 벌어지고 있느냐? 추미애하고 한동훈이하고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발장을 쓰게 된 것이 윤석열 총장 부부, 그 다음에 한동훈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다.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뭐 부인이야 여기서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오늘 하루 종일 캠프하고 나서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추미애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금년도 4월 3일 날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어제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딱 치고 나왔잖아요. 오늘 또 치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치고 나오면 누가 또 추미애 맞짱 뛰는 선수가 누구예요? 박범계 한쪽으로는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한쪽으로는 박범계를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추미애를 상대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데 이제는 추미애하고 조금 전에 완전히 제대로 한번 붙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면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동정이 다 섞여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단초는 추미애가 일을 저질렀어요. 말하자면 이거 봐라. 추미애가 얘기가 뭐예요?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의 모의 기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이 장관 때 받았던 여러 가지 보고 그리고 이 기밀사항을 이 페북에 전부 다 올려놨어요. 통화 내용들 몇 차례 통화했다. 이것까지 전부 소상하게 공개했어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죠. 제가 누차 얘기지만 이렇게 무능한 추미애가 법무장관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쫓겨났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추미애가 조국이 뭐 했습니까? 피의사실 유포하지 말라. 그래서 추미애가 뭘 지시했어요? 울산시장 선거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절대 공개하지 말라. 국회에다가도 통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 제 기억에 그 당시 동아일보가 맨 먼저 취재 보도한 것 같은데요.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맨 먼저 전부 다 전량 보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가 얼마나 틀어박았으면 취재를 통해서 이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피의사실 공표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피의사실 공표, 국민의 알 권리라기보다는 정권에 불리한 공소 내용은 철저하게 딱 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추미애가 말이죠. 오늘 오후 조금 전에 내놓은 이 페북에 보면 통화를 몇 번 했다. 이런 거 전부 나와 있어요.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들. 이러니까 한동훈이가 너 잘 걸렸다. 전부 그 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내가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예, 이게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페북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핵심 요지는 추미애 씨가 지난번에 박범계 씨, 추미애 씨 뭐 이렇게 한 거 똑같아요. 추미애 씨가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주장한 페북 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엄청난 법적 파장이 예상되고, 이 한동훈 검사장의 특징 중 하나는요, 본인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상관은 반드시 조치를 했어요. KBS 조치했잖아요. MBC 조치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시민이 조치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억대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 이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공무상 비밀 누설이니까 형사 차원의 이 법적 조치도 강구하지만요, 추미애 이거 명예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미애에 대해서는요, 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조치까지 취하라. 물론 법률가니까 저보다 훨씬 우지만 이게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와 같은 장관, 추미애와 같은 인식에 저급한 수준, 법률 지식, 이런 사람이요, 국가 공직에 맞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잘 끝까지 좀 들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최소한으로 이 압축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지난해 4월 2일입니다. 지난해 4월 2일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의 협박사건 보도, 3월 31일 날 채널A 기자가 협박했다는 거예요. 예. 유시민 관련 비리를 내놔라. 이철 밸류 인베스먼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이 지씨하고 통해가지고. 제보자 지씨. 협박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이다. 작년 4월 2일입니다. 그러면서 4월 1일은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를 몇 번 했느냐? 12번.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꼭 기억해 주십시오.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그리고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번의 단체 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이 되었다. 이거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한동훈이 욕먹이려고요, 이 모의 기획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려고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미애 수준의 참, 아유, 정말 미치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연이어서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 예.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추미애가 작년에 수없이 많았잖아요. 국회 질의응답 답변할 때도 이 나경원 피의 사실 유포해 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게 버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머리 수준은요, 누구한테 인신 공격할 때 자기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쏘아 붙이는 거, 공개하는 거, 이거 전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관련 의혹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의 후보죠. 지금은 의원인데 여권 인사 고발장을 건넸다는 날이 4월 3일이에요. 예, 그래서 4월 3일 이전에 4월 2일 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진상 확인하라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4월 1일 통화한 이 횟수, 이거를 전부 다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추미애의 주장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범정을 이용한, 여기서 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사정보 정책관 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정을 이용한 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의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진상보고서를 자기가 보고받았잖아요. 이걸 인용을 해서 지금 욕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비판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보에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누구와 000 같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거든. 그러면 정식 루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등과 같은 한동훈의 발언이 나온다. 이렇게 페북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에 나온 내용을. 예, 그러니까 직무 기밀을 누설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유시민 죽이기 공작을 벌였다 이거죠. 제보자 지모 씨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 손준성을 이용해서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의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부 고발 이 의혹
이거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본인이 보고받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유시민을 엮으려다가 이게 1차 공작이에요. 이게 실패하니까 2차 공작이 지금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추미애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윤석열에 대한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말이죠. 4개월 동안 9차례. 아까는요. 채널A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옳다. 이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이번에는 징계 결정문을 가지고 또 그 내용, 비밀 내용을 또 폭로하고 있어요. 4개월 동안 9차례.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다. 한동훈과 김건희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 그리고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과는 2330회 카톡을 주고받았다.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백 회의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부산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서 이게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오늘 추미애와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 간의 전면전이 말이죠. 앞으로 이제 법적 공방까지 이루어지고 이 사안이 지금 이제 법사위가 6일날 열리게 됐어요. 6일날 오후 2시에 7일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걸로 일단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도 잘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추미애 전 장관 중이 주도한 소위 검언유착 공작은 기자들 모두 전부 무죄. 맞잖아요? 채널A 사건 기자들, 이동재 기자를 비롯한 나머지 기자들 전부 다 무죄가 됐어요. 이번 1심에서. 그 다음에 수사팀장 독직 폭행 유죄. 아니 이 정진웅이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유죄가 돼서 지금 현재 이거 직무 배제하는 조치 내려져 있잖아요. 연수원으로 발령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최광욱, 유시민 등 다 기소됐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한동훈 저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9번에 걸쳐서 무혐의 결론 상태가 나왔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씨가 자신의 권한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추미애 씨가 페북글에서 마치 제가 한 말이거나 제 말의 녹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왜곡하여 주장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만약에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추미애 씨가 직접 골라 구성한 수사팀이 9번이나 무혐의 결재를 올리고 법원의 기자들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겠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과 통화를 많이 한 것은요. 추 장관은 이번 페북글에서 이 법무장관 최지 씨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하였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 씨가 페북에 첨부한 윤 총장 징계 관련 자료는 아직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 자료로서 절대 유출하면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이다.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추미애 씨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통실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범죄 제16조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국 강력부장 당시에 수행한 조국 사건 공판, 그리고 전직 대통령 2분 공판, 법원 관련 사건 공판, 삼성 사건 공판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업무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하는지 의문입니다만은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 될 때 이루어졌던 것이고 추미애 씨가 말하는 카톡 횟수는 한 줄 한 줄을 한 건 한 건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의 수를 과장한 것이다. 자, 이거 참 추미애 참 불쌍하네요. 이렇게까지 일종의 자기 부하였던 거 아니에요? 자, 한 검사장은 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고발장 관련 이슈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 시기적으로도 제가 부산고검 근무 때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하는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제가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사적인 카톡 대화를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어거지로나마 엮어 넣을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 씨가 이 내용을 페북에 유출하는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된다. 추미애 씨가 깃털 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이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추미애 전 장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추미애 씨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페북글에서 해당 첨부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미 저질러진 범죄는 되돌릴 수 없다.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추미애는요, 유 총장의 전화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처음에 올렸던 페북에서 전부 삭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추 장관이 올린 자료는 그간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예요. 징계나 감찰 자료는 누설이 금지되는 기밀 자료로 분리되고 있고요. 징계나 감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통상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보다도 훨씬 중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지금 이제 저거 아마 추미애 하기야 참 더 잘 잤죠. 이런 거 갖고 잠 못 잘 추미애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뭐 과감하게 올려버려가지고 한동훈이 너 잘 걸렸다. 윤석열 너 잘 걸렸다.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요. 그야말로 본인이 법무장관 하면서 지득한 모든 공무상 비밀을 전부 페북에다가 공개했다가 이 한동훈이가 이렇게 딱 당신 잘 걸렸어. 내가 고발할 거야. 하니까 놀래갖고 삭제했지만은 이미 버스는 출발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뭐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검에서 말이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PC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과실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밑에 감찰 3과에서 지금 이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는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죠. 대구고검에 지금 인권보호로 가 있는데 이분이 썼던 이 손준성 검사가 썼던 컴퓨터로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 문제가 된 고발장과 판결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대검에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말이죠, 지금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지금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은 대검대로,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대로 지금 사실상의 진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 손준성 검사는요, 오늘 하루 휴가를 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야권의 경우에는요, 이준석 대표도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그리고 특히 김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긴 줬는데 어떤 자료를 받은지 기억도 잘 안 난다. 이러니까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걸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당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을 좀 디스하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기대감에 사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판에서 약간 의견들이 달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여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에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여권은 여권대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박하고 역공을 취할 수 있는 재료를 찾는 데 1차적 목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지나치게 뭐라고 그럴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 뭐 이 공세를 취하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익히 잘 알잖아요. 윤석열 게이트다. 국기문란 사건이다. 하나회하고 똑같은 사건이다.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뭐 윤호중, 추미애, 뭐 이낙연, 그 다음에 정세균, 모든 대선 주자들,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일제히 나와서 전부 다 공세를 하고 있어요. 공세의 방향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이제 법사위까지 열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까지. 그래서 내주에 이제 7일날 오후 2시에
법사위가 열리면요, 거기서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이런 이 공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야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야권대 다른 후보들이 또 어떻게 이번 이 사건에 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데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우리 후보들 상황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재형, 그 다음에 홍준표, 또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 장성민, 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금 지지율이 나오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재형의 경우에는요, 고발을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거는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기본적인 도덕성, 검찰 조직의 명예와 관련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윤 총장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총장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의 고발 사주가 윤 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을까? 양해를 안 했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설에 홍준표 후보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홍 의원 지금 주장입니다. 윤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공범으로 묶을 때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청탁설, 그 이론대로라면 고발 사주는 묵시적 지설이 된다. 이렇게 아주 윤 총장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과 원희룡 비슷합니다. 진실 규명을 앞세워서 윤 총장을 대단하게 세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윤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만나가지고요, 만약 야당에 고발을 하도록 자료를 보낸 게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이를 중간 간부들이 사주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진위를 밝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희룡, 의혹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사안이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정치 공작이다 등 서로 이용하는 공방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장성민은요, 윤 총장이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 측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비판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요,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혹이 구체화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기류도 감지된다. 왜냐하면 당부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요, 고발 사주 의혹의 향배에 따라서 야권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상당한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을 지금 맞은 상황에 본인과 관련된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율 급락 사태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이 대권 주자들은 윤 총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틈을 타서 역전을 꾀하고 당 지도부는 섣불리 방을 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신율 명지대 교수는요, 유력 주자가 한 명뿐인 원톱 체제에서 원톱이 흔들리면 그 여파가 당으로 전이될 수 있다. 윤석열 독주 체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연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야권 대선 구도가 원톱에서 투톱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신 교수는. 그러면서 홍 의원이 대체제로서 지지율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을. 그리고 윤석열 총장,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라. 이게 사주했다고 이 사주 증거를 내라. 그러면서 권언 정치 공작을 내가 한두 번 겪었느냐. 그리고 본인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책임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치권을 떠나라. 이렇게 강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또 정치보복 없을 것이냐,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로 초대해서 식사를 모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장제원, 그 다음에 김경진, 이런 분들이 일제히 김웅과 손주성이가 모두 부인한 것 아니냐. 정치 공작의 배후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사건, 지금 이제 마침 오늘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이 14%, 윤석열 19%, 홍준표가 4%나 급승해가지고 지금 이낙연하고요 동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야권의 후보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 좀 길어졌는데요. 마치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 이번 사주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치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일 또 자고에 나면요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번 이 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상당히 현 정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